Welcome to Daily Briefing News from Korea. We are providing the fastest, latest news for you. Please subscribe and like our channel. 2024년 1월 1일 신년 뉴스 브리핑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의 뉴스를 AI가 종합하여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은 인터넷 신문 등을 검색하셔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정부와 민생행정 강조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중순에 검토 예정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따뜻한 정부와 민생행정을 강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상 내용과 신년 기자회견의 검토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따뜻한 정부 문제 신속 해결력 등의 키워드를 강조 전망. 대통령실, 현장 중심 민생행정 펼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주문했다고 하면서 신년사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따뜻한 정부를 부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3대 과제인 연금 노동교육, 개혁 의지도 재확인하였습니다. 경제사회 컨트롤타워의 신임 정책실장인 성태윤의 업무가 게시됐습니다. 신임 성태윤 정책실장은 빵 사무관식 물가관리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 실장은 3대 개혁은 옹호하면서 주류 경제학자로 첫 정책 사령탑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장 경제에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가 가격 억누르는 방식은 기업 소비자 모두에 도움 안 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남북 관련 선언 보도입니다. 김정은이 남한 및 북한은 동족 아닌 적대 국가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노선이 변경됐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탄이 이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은 동족 아닌 교전국이며 두 국가라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대남 노선 전환 강력 규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주요 발언은 대한민국 것들과 통일 성사 불가하다고 하며 선대 통일 정책까지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과시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 및 내부 결속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병사령관 박정천이 복고하였고 재래식 대남 도발 등 고강도 군사행동 재현도 관측된다고 하네요.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 최대의 적은 저출산으로 국방력 약화 우려가 있고 현재 출산율로는 50만 병력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만 총통 미 대선 등 올해는 슈퍼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글로벌 정치판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40여 개국 선거가 줄이어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슈퍼볼 결과 따라 국제정세 요동이 예상되고 조선일보에서는 미국 선거 소식을 다루었는데 트럼프가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점점 대세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세계 안보 및 미국 사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4 신년호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29%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외교 안보 성과와 함께 검찰 측근 편중된 인사 실행의 실수로 지적됐습니다. 국민들 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안 된다고 하는 비율이 65%입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찬성하는 비율도 52%입니다. 서울 여당 지지율은 6개월 새 야당을 추격하였고 야당은 경기도에서 여당의 오차범위 박앞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반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야 동시 심판론 중도층인 22%가 총선을 가른다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 52%, 야당 심판론 48% 비슷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35%은 5월과 비슷하며 대통령 성과는 외교안보, 실책은 검찰 측근 편중 인사로 분석되었으며 지지 요인 1위는 한미. 한일 관계 41%. 부정 여론은 정책보다 인사 및 가족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선거 시 투표에 김건희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51%, 이재명 재판의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48%라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10에서 50대선 긍정이 10에서 20%대로 나왔고, 잘한 점으로는 퇴교 안보를 꼽았습니다. 신년 기획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나도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AI 출연의 제목으로 세계적 AI 석학 요시와 벤지오 교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허위 정보에 물든 AI, 제대로 된 뉴스 콘텐츠 필요한데 사용료 놓고 언론사와 갈등, 국내선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일보는 당당한 블루칼라, 길터 풍경이 달라진다 신, 노동의 시대 뜨는 생산직, 지는 사무직 기사가 연재되었습니다. 현대차에서 킹산직, 킹 플러스 생산직, 채용에 수만 명 올려. 보수 처우 좋아져 MZ세대의 인기가 많다는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서는 5명 중 1명은 행동하는 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총선의 해, 변화의 단초 주목이라는 기사가 보이네요. 그 밖에도 서울신문에서는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도 가족입니다.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라는 칼럼에서 위탁부모 170명의 이야기가 실렸고, 한국경제에서는 구조개혁 없이 아이 낳으라고 할 순 없다라는 기사가 톱으로 실렸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새해 성장률 2%대 전망, 부동산 PF 위기에 우려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 전망에 따르면 새해 성장률은 2%대로 더딘 회복이 예상되며 부동산 PF 위기로 시장에 급격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새해 경제 전망으로 국내외 경제기관 전망과 투자의 불안 요소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새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국내외 경제기관들 사이에서 2%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와 IMF는 각각 2.3%와 2.2%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1%대 성장률을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변동 요인과 새로운 도전이 예상됩니다. 국내외에서는 여러 경제 문제들이 동시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해 경제에 있어 더딘 회복과 PF 위기가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으며 2년 만에 8.9% 상승한 물가는 새해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 규모가 7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분석 및 전망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력 등의 분야에서 지난 1월에서 11월 사이 국산차의 미국 수출량은 117만 대로 8년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선 호조를 보였으며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 4기에서 6기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 갱신을 원하는 수도권 빌라 중 3채 중 2채 66.3%는 동일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어 전세가율 90%로 요건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요건 강화 후 무자본 갭투자 사라졌다고 하면서 제도 운영 후 미비점 보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불안한 요인들이 새해의 경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민생 등 정책 뉴스입니다. 새해에는 혼인 3억 증여 공제와 같은 정책 변경이 345건 발표되었으며 방송국 재허가가 연기됐습니다. 기재부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 증여 공제 확대, 부부 육아휴직 지원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시한을 넘겨 자료 검토할 시간 부족이라고 언급했으며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장애 복구 과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새로운 발간으로 이른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부부 증여 공제 확대와 부부 육아휴직 최대 3,900만 원의 지원, 신생아 특공 등의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34개 지상파 방송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시한이 넘어 자료 검토할 시간 부족으로 인해 방송사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장애로 18시간 동안 서비스 중단이 있었으나
해킹은 아니라고 하며 복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BS는 K콘텐츠를 살려라라는 주제로 1조 원을 투자하여 토종 오트를 육성하고자 하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9일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의 국정조사 사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 최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 참사 사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은 이를 총선용 악법이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 방침에 야당은 신년 인사회 참석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해외 네트워크 휴민트의 부족으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논란과 검찰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황운하 판례로 사직서 제출만으로 출마 가능하는 판결 탓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선별진료소가 운영 종료되었는데 이에 시민들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